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그것은 바로 사람과의 대화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대화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강물을 건너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대화는 말의 기교가 아니라 마음의 울림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에게 진정한 위로와 통찰을 주는 품격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품격 있는 대화의 기술에 대해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인간적인 교감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예술입니다. 이 예술을 익히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가치 있는 일입니다. 첫 번째 품격 있는 대화의 기술은 바로 경청입니다. 우리는 흔히 대화를 내 생각을 말하는 행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화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온전히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경험이 풍부해지고 자신만의 생각과 가치관이 확고해집니다. 때문에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다 알아, 내 경험으로는 말이야 라는 생각이 먼저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우주를 가지고 있고 각자의 시련과 깨달음을 통해 고유한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아는 것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배움에 귀 기울이는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 숨겨진 메시지까지 헤아리려는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내 다음 할 말을 생각하기보다 그의 눈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진정한 공감을 표현해 보십시오. 아,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습니다와 같은 짧은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말 속에서 미처 표현되지 못한 감정들을 읽어내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통찰력 또한 경청의 일부입니다. 상대방의 어조, 표정, 몸짓, 그리고 침묵까지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경청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가장 확실한 표현이며 이는 곧 상대방으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안전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귀는 더욱 열리고 마음은 더욱 넓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의 침묵 속에서조차 그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깊은 경청의 기술을 익히는 것이야말로 품격 있는 대화의 첫걸음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마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섣부른 판단이나 조언을 앞세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경청의 핵심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깊이 듣는 것이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의 마음속 정원을 조용히 거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속에서 발견하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경청의 아름다움입니다. 두 번째 품격 있는 대화의 기술은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지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믿으면 끝까지 상대를 설득하려 들고 때로는 감정적인 논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특히나 디지털 시대의 빠른 정보 흐름 속에서 각자의 의견이 더욱 고착화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 드는 경향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모든 논쟁이 이길 필요는 없으며 때로는 져주는 것이 더 큰 승리일 수 있다는 것을요. 인간관계에서 승패를 가리는 것은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세상에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각자의 삶의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며 모두가 나름의 진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맹목적인 확신보다는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중요해집니다. 중국의 고전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투지 않는 자는 허물이 없다. 논쟁은 종종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관계의 균열을 가져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의 논쟁은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즉시 반박하거나 비판하기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라며 일단 그의 관점을 인정해 보십시오. 설령 그의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하더라도 대화의 목적이 상대방을 꺾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하는 데 있다면 때로는 침묵하거나 부드럽게 의견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더 현명한 태도입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에너지를 아끼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가 겪는 문제의 대부분은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해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에 일일이 반응하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려 들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넓고 사람은 다양합니다. 모든 사람과 생각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굳이 맞서 싸우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빛나는 진정한 품격이자 지혜로운 처세술입니다. 대화의 흐름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돌리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네요와 같이 부드럽게 마무리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대화에 깊은 여유와 품격을 더해줄 것입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답변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격앙되었을 때 함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고요히 그 상황을 관조하는 것은 여러분의 내면적 성숙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품격 있는 대화의 기술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다양한 희로애락을 경험합니다. 성공의 기쁨뿐만 아니라 실패의 좌절,
상실의 슬픔, 그리고 고독의 무게까지 다양한 감정들을 겪어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이 겪는 어려움이나 마음의 아픔에 대해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공감은 단순히 내 이야기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나도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의 감정을 함께 느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성적 존재인 동시에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논리적인 조언보다 따뜻한 공감을 더 원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와 같은 진심 어린 공감의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더욱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배우자와의 대화도 줄어들면서 어쩌면 주변에 진심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곳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은 그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곧바로 제시하기보다는 먼저 그의 감정을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하며 자신의 경험을 잠시 공유하는 것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자신의 경험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압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며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대화의 완성입니다. 공감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심과 연습을 통해 길러집니다. 상대방의 표정, 말투, 침묵까지도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 속에 담긴 감정을 읽어내려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무게를 이해하는 깊이가 더해집니다. 그 깊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진정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공감 능력을 발휘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대화를 더욱 빛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공감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네 번째 품격 있는 대화의 기술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겸손함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오랜 경험과 연륜으로 인해 어떤 자리에서든 조언을 하거나 가르치려 드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숨기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데서 나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는 태도는 대화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오히려 배우려는 자세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의 장점을 찾아 칭찬할 때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더욱 마음을 열게 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는 겸손의 열쇠로 열린다. 자신을 낮추는 것은 결코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감의 또 다른 표현이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깊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성공담이나 과거의 영광을 지나치게 늘어놓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자랑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작은 성취라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그의 노력을 인정해 주십시오.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나요? 와 같은 진심 어린 칭찬과 궁금증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대화를 더욱 즐겁게 만듭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 상대방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은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도 품격 있는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잘 모르는데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척하는 대신 기꺼이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베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를 존중하고 믿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무게를 견디는 법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겸손함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대화는 더욱 깊은 울림을 가집니다.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방을 높이는 지혜, 이것이 바로 나이듦이 주는 가장 아름다운 대화의 기술입니다. 겸손은 대화를 여는 문이며 품격의 시작점임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겸손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큰 존재감을 발휘하게 합니다. 5번째 품격 있는 대화의 기술은 적절한 유머와 위트를 활용하는 여유입니다. 삶은 때로 고단하고 대화는 진지함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아이러니를 이해하고 자신과 세상을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는 깊은 유머를 선물 받습니다. 수많은 삶의 굴곡을 겪으면서 이제는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것을 관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러한 여유는 대화 속에서 따뜻한 유머와 위트로 발현됩니다. 너무 심각한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가벼운 농담, 상대방을 미소 짓게 하는 재치 있는 말 한마디는 대화를 더욱 풍성하고 즐겁게 만듭니다. 물론 타인을 비하하거나 불쾌하게 만드는 유머는 피해야 합니다. 자신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삶의 부조리 속에서도 웃음을 찾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노년의 유머입니다. 이 유머는 타인을 공격하는 대신 자신을 낮추거나 상황의 역설을 짚어내며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유머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담담하게 웃어넘기는 용기가 젊은 시절의 날카로운 유머보다 더욱 따뜻한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남을 비웃는 유머가 아닌 자신과 삶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이 있는 유머는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위로를 줍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웃음은 가장 좋은 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화 속에서 적절한 유머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무게를 잘 알기에 때로는 가벼운 웃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 웃음은 단순히 즐거움을 넘어 삶의 지혜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유머는 또한 지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지 않고서는 결코 깊이 있는 유머를 구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이 듦을 통해 더욱 깊어진 유머 감각을 삶의 활력소로 삼으십시오. 웃음은 나이를 잊게 하고 마음의 주름을 펴는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대화에 여유와 유머를 더할 때 여러분의 대화는 더욱 매력적이고 따뜻하게 빛날 것입니다. 유머는 딱딱한 대화의 벽을 허물고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6번째 품격 있는 대화의 기술은 솔직하되 배려하는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굳이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함과 무례함은 다릅니다. 진정한 솔직함은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면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 핵심을 전달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되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방식은 따뜻하고 존중을 담아야 합니다. 이런 점은 좀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처럼 부드럽게 제안하거나 제가 경험해 보니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좋더라고요와 같이 조언의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조언할 때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꼰대처럼 보이지 않도록 말의 표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라떼는 마리아와 같은 표현은 피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혜를 부드럽게 나누는 방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친구들은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젊었을 때는 말이죠. 와 같이 자신의 경험을 개방적으로 제시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이끌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솔직함은 신뢰를 쌓지만 배려 없는 솔직함은 상처를 남깁니다. 고대 로마의 현자 에픽테토스는 사람은 말하기 위해 두 귀와 한 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 한마디의 무게를 더 잘 알아야 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며 상대방의 마음에 깊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배려심을 갖춰야 합니다. 비판해야 할 상황이라면 개인적인 공격이 아닌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고 긍정적인 대안이나 해결책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품격 있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연륜에서 나오는 진정한 품격입니다. 솔직함이 칼날이 아닌 치유의 손길이 되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7번째 품격 있는 대화의 기술은 침묵의 의미를 이해하는 깊이입니다. 대화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더 많은 의미가 전달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삶의 미묘한 진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상대방의 침묵 속에서 그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말과 말 사이의 여백, 상대방의 깊은 한숨, 혹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굳이 위로의 말을 찾기보다 그저 곁에서 묵묵히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침묵이 전하는 가장 깊은 공감과 위로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거나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여유를 주는 것 역시 침묵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모두 말하지 않고 때로는 침묵을 선택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할 필요는 없으며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함으로써 자신의 품위를 지키고 대화에 여백을 주어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노자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사색과 성찰을 통해 나오는 강력한 소통 방식입니다. 불필요한 말로 분위기를 망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보다 적절한 침묵으로 자신의 지혜와 품격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침묵의 힘을 이해하고 그것을 적절히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더 큰 지혜가 빛나고 진정한 품격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웅변적인 언어가 되며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품격 있는 대화의 기술은 진정한 칭찬과 감사 표현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칭찬에 인색해지거나 감사의 표현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작은 노력이나 장점도 놓치지 않고 진심으로 칭찬하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윤활유입니다. 당신의 아이디어가 정말 돋보였습니다. 덕분에 제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칭찬은 상대방에게 큰 용기와 기쁨을 줍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따뜻한 격려와 칭찬이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들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노력을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러한 작은 표현들이 모여 긍정적인 관계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세네카는 감사는 가장 큰 덕목이며 다른 모든 덕목의 어머니이다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달할 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더욱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임을 깨닫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대화 속에서 아낌없이 표현할 때 우리의 대화는 더욱 따뜻하고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칭찬과 감사는 대화를 풍성하게 하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이 듦은 단순한 쇠퇴의 과정이 아니라 삶의 깊이와 의미를 더해가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 얻은 지혜와 통찰은 젊은 시절에는 가질 수 없었던 귀한 보물입니다. 겉모습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지혜와 품격을 쌓아 올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나이들의 미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값진 의미로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세월의 깊이만큼 더욱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새로운 영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삶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가장 농익은 페이지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대화 하나하나가 세월의 지혜와 품격을 담아 주변의 따뜻한 빛을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을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만드는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